신생아 코막힘 많은 부모님들이 면봉으로 빼려고 하거나 흡입기로 세게 빨아당기거나 코를 계속 파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코 점막이 더 붓고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딱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코막힘 관리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리식염수로 코딱지를 촉촉하게 불리기. 두 번째, 코딱지를 파내지 말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그때 면봉으로 제거하기. 세 번째, 흡입기는 짧고 약하게 사용하기.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신생아 코막힘은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자 13년째 건강차 브랜드 깐깐한 연희씨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최연희입니다. 아기가 갑자기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면 부모님들은 정말 당황합니다. 저도 첫째 키울 때 새벽에 코막힘 때문에 정말 멘붕 온 적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초보 부모님들이 겪는 문제인 신생아 코막힘 관리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신생아는 왜 코가 잘 막힐까요? 신생아 코막힘은 생각보다 흔한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코 구조 때문이죠. 신생아의 콧구멍은 성인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얼굴이 작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조금만 점액이 생겨도 막힌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아기들은 대부분 코로 숨 쉬는 코호흡을 기본으로 합니다. 모르셨죠? 입으로 숨 쉴 줄 몰라요, 아기들은. 생후 아마 6개월까지는 오직 코로만 숨을 쉬도록 태어났어요. 그래서 코가 조금만 막혀도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죠. 아기들은 코가 막혔을 때 아주 자지러지게 울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이거죠. 코가 맹맹해지면 입을 벌려서 숨을 쉴 줄 모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 울음을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산소를 확보를 할 수 있죠. 또 신생아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코점막이 민감하고 점액 분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맑은 콧물이나 작은 코딱지가 생리적으로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코막힘 때문에 숨 막힐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생리식염수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코 속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준비물은 멸균 생리식염수, 면봉, 작은 약병.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멸균 생리식염수 사용을 권장합니다. 맹물이나 소금물은 농도를 조절하는 게 어렵고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멸균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식염수를 약병에 담습니다. 아이의 고개를 살짝만 젖힙니다. 코에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콧망울을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딱딱했던 코딱지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말랑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른들 하듯이 코딱지를 바로 빼내려고 하는 거죠. 딱딱한 상태에서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면은 아이의 그 부드러운 코 점막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신생아 코 점막은 굉장히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로 먼저 불려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불리고 제거하는 이 순서를 지켜주세요. 코딱지가 말랑해졌다면 면봉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넣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주면 코딱지가 나오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깊이인데 면봉을 코 안쪽 깊이 넣는 것이 아니라 코 입구 쪽에서 비스듬히 살짝만 넣어가지고 톡 코딱지를 밖으로 빼주는 거죠. 코 깊숙이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기가 이 과정에서 울 수도 있지만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대신 천천히 살살 조심해서 해주세요. 코딱지를 제거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목욕 후입니다. 신생아들 매일 목욕시키시죠? 목욕을 하면 욕실 공기가 습해지고 코 안에 점막도 촉촉해집니다. 이때 코딱지가 훨씬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제거가 훨씬 쉽죠.
그래서 목욕 후에 식염수를 적신 면봉으로 코 입구를 정리를 해주시면 가장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코딱지가 아니라 콧물이 끈적하게 많다면 식염수와 면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아이들은 코를 풀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코 흡입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뻥코 같은 코 석션기죠. 흡입기는 크게 수동형과 전동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형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휴대하기 쉽죠. 전동형은 흡입력이 강하고 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식염수를 넣어주고 콧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흡입력으로 아기의 코딱지를 흡입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요거 조금밖에 안 썼어요. 가정용 석션기인데 15년, 16년 정도 된 지금은 이제 조카가 쓰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에 이렇게 넣어서 조금 불려놓은 상태로 엄마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대신에 기계 석션기로 하는 거죠. 굉장히 소리가 커요. 애기들이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 신생아 때 어떻게 썼냐면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소리를 최대한 좀 죽여놓고 놀랄까봐. 자, 켜보겠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커요. 자. 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빼서 다 세척해서 다시 보관했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외출 시에는 수동형을 가지고 가고 집에서는 전동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아이 신생아 때 수동으로 하는 콧뻥을 잠깐 했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 석션기를 집에 들여놨었는데 돌고래 석션기를 몇 년을 아주 잘 썼죠. 저도 첫째, 둘째 키워내는 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이잖아요. 깐깐한 연희씨로서 공부하는 세월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셋째를 키울 때는 병원에서 낳은 지 일주일이 안 됐을 때부터 코 관리에 들어갔었고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콧뻥은 건너뛰고 석션기를 신생아 때 조금 쓰고 생후 6개월부터 코 세척을 바로 했죠. 흡입기를 사용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안 빠지니까 더 세게 하게 되는 거죠. 더 세게 나올 때까지 더 오래 이렇게 반복해서 흡입하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붓게 될 수 있습니다. 점막이 부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흡입기는 짧게, 약하게 두세 번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아기한테 관리를 잘 못해줘서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덜 자라서 코안이 좁기 때문에 정상적인 점액 분비만으로도 코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 앞에서 당황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알아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를 깐깐하게 정리해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도 하고 있으니 인스타 DM으로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